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리 함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 함수는 대표적인 함수로서 if라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식에서 논리라는 범주의 함수 라이브러리를 찾아보면은 대표적인 게 if고요. 그다음 if의 조건을 여러 개를 주기 위해서 and와 or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if, else 요 정도 여러분들이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if는 중첩을 해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if 중첩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논리 시트에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할 겁니다. 자, 표 1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1에서 해당 사람의 점수가 70 이상이라는 조건이 만족되면, 자, if라는 함수 자체는 조건을 주어서 그 조건에 맞을 경우와 조건에 틀릴 경우를 우리가 추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70 이상이다라는 요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고요. 맞으면 평가 자리에 합격이라는 글자를 조건에 맞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표현할 건데 if 함수를 쓰자 그랬습니다. 자, 결과가 나와야 할 자리에서 자, 이꼴 함수를 수식으로 넣을 건데 if를 찾아서 더블 클릭 고정을 하고요. 손으로 써도 되지만 초보자들은 위에 fx를 눌러서 마법사 창을 띄우자 그랬습니다. 자, 마법사 창을 띄우면 값이 들어갈 수 있는 인수의 칸이 3칸이 나타나죠. 첫 번째 칸은 로지컬 테스트, 우리나라 말로 조건이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즉, 맞거나 틀리게 나타날 수 있는 식, 즉 조건이가 되겠죠. 조건은 점수가 70 이상이냐 물었어요. 해당되는 점수가 이 자리가 크거나 같다 70이다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조건 연산을 위해서 필요한 연산자가 비교 연산자예요. 우리가 흔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4칙 연산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조건에서 필요한 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화면상에서 4칙 연산자가 아니라 해당되는 비교 연산자가 필요한데 지금 제가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했죠. 이걸 이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크다가 있어요. 얘가 크다예요. 크거나 같다. 거꾸로 쓰면 안 돼요. 이상. 작다가 있고요. 작다가 같다. 이하. 그 다음에 같다가 있고요. 같지 않다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수식 연산자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건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요. 자, 현재 점수 현재 이 자리가 70 이상이다. 맞으면 합격이라는 글자죠. 수식에서 글자를 쓸 때는 앞뒤로 따옴표가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틀리면 불합격입니다. 조건에 맞을 때, 틀릴 때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채우기를 했을 때 결과가 들어오겠죠. 점수는 다음 자리 상대적으로 변하니까 상대 참조를 우리가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if가 하나 들어가는 단일 if예요. 두 번째, 표 2에서 최종 성적이 90 이상이라는 조건.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주면 요게 조건의 첫 번째 1번 조건입니다. 1번 조건을 맞으면 기획부로 글자를 출력하고 끝이 날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또 물어봐요. 80 이상이냐? 얘가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면 총무부로 끝나죠. 80도 안 되면 나머지는 80보다 작으냐 물어볼 필요 없이 영업부로 끝나겠다. 그래서 조건이 하나, 두 개만 와주면 되겠죠. 조건이 두 개 온다는 건 if가 두 번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중첩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화면상에서 자, 현재 위치 이 자리에 if를 넣을 겁니다. 더블 클릭 마법사를 띄워놓고요. 자, 첫 번째 조건 최종 성적이 상대적으로 변하니까 상대 참조 그대로 둡니다. 첫 번째 90 이상이냐고 물었어요.
이상은 크거나 같다라 그랬습니다. 90 이상 맞으면 기획부라 그랬죠. 그래서 기획부. 끝나고요. 아니면 이 자리가 현재 맞으면이라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다음 칸에 반드시 커서를 내려줘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는 if라고 여러분들이 써도 마법사를 띄울 창이 없어요. 그래서 함수 자체가 if 함수 상태에서 새로운 if 함수를 중첩하거나 또는 이 상태에서 다른 함수를 중첩할 때는 여러분들 수식 입력줄 앞에 있는 요 이름 상자를 이용을 할 겁니다. 이름 상자 우리 지난번에 중첩하는 거 잠깐 봤죠? 동일합니다. 현재 아니다라는 부분에 커서를 두고요. 자, 이름 상자에 현재 어떤 함수가 나타나 있든 관계없이 옆에 삼각형을 눌러주면 최근에 사용했던 함수가 들어올 거거든요. 이용해도 되고요. 없으면 추가로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if가 있으니까 들어올 거예요. 그럼 if 안에 새롭게 if가 생긴 거예요. 자, 두 번째 80 이상이냐 물어요. 누가? 세종 성적이. 그거 나갔다 80. 맞으면 총무부하자 그랬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영업부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수식 입력줄에 보면 if 안에 새로운 if가 들어와 있는 게 보일 거고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if에 커서를 두면 한 마법사가, 두 번째 if에 커서를 두면 마법사가 해당 위치에 맞는 형태로 바뀐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확인, 나머지는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if는 중첩되게끔 많이 사용을 하니까 if 중첩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3번 표 3에서 표 3이에요. 표 3에서 근무년 수가 15년 이상이고, 자, 여러분들이 보면 조건이 이게 조건 1번 조건이고요. 이고라 그랬어요. 이고기 때문에 and가 들어가요. 두 번째 조건이 판매 부수가 10만 이상이냐. 조건 두 개가 동시에 이고입니다. 그럼 이고일 때는 and고요. 만약에 4번에 보면 오화 돼 있죠. 이거나 또는 돼 있을 때는 오화예요. 현재 이고기 때문에 and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할 때만 작업을 할 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표시를 하자 그랬습니다. 승진 여부에 표시하자라고 돼 있습니다. 자, 승진 여부에 if겠죠. if 마법사를 띄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조건이 두 개인데 and잖아요. 그럼 and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쓰고요. 가로 안에 조건 사이사이 컴마를 넣어도 되고요. 함수 중첩처럼 이 상태에서 and 함수로 중첩하러 가도 돼요. 자, 위에 이름 상자를 이용해서요. 옆에 삼각형 누르고요. and를 찾아갑니다. 그럼 if 안에 and가 들어온 상태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여러분들이 조건 여러 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근무년 수가 상대 참조죠. 15년 이상이다. 두 번째 조건, 판매 부수가 10만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 숫자 사이에 절대로 컴마를 찍으면 안 돼요. 숫자는 소수점을 제외하고는 쉼표나 통화 기호 같은 것들을 넣지 않습니다. 백분율은 넣어도 돼요. 백분율은 10%다라고 하면 10 뒤에 퍼센트를 넣어도 되고요. 대신에 숫자로 0.1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자, 두 개의 조건을 이렇게 적었을 때 여러분들이 if 함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현재 and 함수에서 if로 돌아가야 되겠죠. if라는 수식 입력줄에 if라는 글자 위에서 클릭을 하면 돌아오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손으로 적을 때는 and 가로 열고요. 조건 첫 번째 컴마, 조건 두 번째 가로 닫고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자, 맞으면 승진. 틀리면 공란이라 그랬는데 이때 공란 또는 공백을 완전히 비워놓는 게 아니라 화면에 출력했을 때 공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를 비워놓으면 폴스라고 뜰 거거든요. 그래서 공란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표를 열고요. 다음표를 바로 붙이면 됩니다. 우린 이걸 공란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이유는 판매 부수는 10만 이상이 맞는데 근무년 수가 15 이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나머지 채우기를 했을 때
승진되는 애들이 2명, 조건에 맞는 애들이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을 보면은 컴일과 시트 둘 중 하나라도 그랬어요. 그 말은 컴일이 85 이상 또는 시트가 85 이상 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밑에 뭘 쓰자 그랬습니까? OR을 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if 함수 안에 OR가 들어가겠습니다. 마법사 띄워놓고요. 자, OR 손으로 써도 되고요. 이름 상자에서 찾는데 만약에 없으면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검색을 해도 되고 모르겠다 그러면 모두에서 찾아도 돼요. 내가 만약에 함수 이름을 안다 그러면 위에서 이름을 쓰고요. 검색을 해서 찾아도 됩니다. 자, 5와 첫 번째 조건 컴1이 85 이상이냐. 두 번째 조건 시트가 85 이상이냐. if로 돌아와서 두 개의 조건을 둘 다 만족하면은 이수라고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아니면 공백이나 공란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다음표 두 개. 채우겠을 때 이거보다는 공란 들어오는 게 많이 없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결과가 뜨기 때문에 둘 다 틀릴 때만 아닌 경우가 오와 둘 다 맞아야 결과가 뜨는 게 AND.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표 5에서요. 표 5에서요. 조금 내려서 보도록 할게요. 자, 표 5에서 인원에 10만을 곱할 거예요. 숫자니까 10만을 곱해서 금액에 표시를 할 건데 잘 보면 요거는 숫자인데 얘는 문자로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원에 곱하기 10만 얘는 괜찮아요. 근데 이걸 채우기를 하면은 글자가 있는 부분은 글자는 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값 에러, 밸류라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저런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입력 오류가 있을 때 입력 오류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if error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if error는 내가 만든 수식에 오류가 있을 때 해당되는 어떤 특별한 문자나 함수를 작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if error입니다. 주로 연산 곱하기 연산 같은 거 할 때 또는 나누기 연산을 할 때 해당되는 데이터가 수치가 아닌 문자 데이터가 들어가서 나타나는 에러를 표시하기 위해서 if error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걸 if error 마법사를 띄워놓고요. 자, 설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리에는 수식이 들어온다 돼 있어요. 두 번째 칸은 만약에 화면상에서 나타나는 밸류 값을 참조하는 식이고요. 실제 값이 만약에 오르면 얘를 반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인원 곱하기 10만이 돼야 돼요. 10만인데 여기에 오류가 발생하면 입력 오류라는 글자를 띄우자 그랬습니다. 오류가 안 나타나면 수식 계산 결과 그대로 뜰 거예요. 자, 얘는 오류가 아니니까 떴죠. 채우기를 했을 때, 자, 오류가 발생을 한 자리는 입력 오류다라는 글자를 나타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결과를 조건에 맞추어서 띄우는 함수를 우리는 if, 조건이 여러 개가 들어가면 중첩 if가 될 거고요. 둘 다 맞아야 된다 그러면 AND,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된다 그러면 OR, 만약에 수식에 오류가 있을 때 다른 결과를 띄우겠다 그러면 if error, 이런 식으로 논리 함수를 쓸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습니다. 자, 논리 함수에 대한 학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